3년 만에 재개된 진각종 회당문화축제가 울릉도에서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사상 최초로 울릉도를 방문한 종단협 대표들도 축제를 관람하며 희망이 꽃피는 일상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서울 진관사에서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고 은평구민의 행복을 발원하는 호국기원 대법회가 열렸습니다. 자부대중은 호국 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제자 중 한 명인 윤재웅 교수가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미당의 작품 해설집 연작을 펴냈습니다. 계절이 갖는 상징과 철학적 단상을 4권의 책으로 나눴습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이 오는 6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밴드 데이브레이크의 프론트맨 이원석이 멜로우 21로 좋은 음악과 함께 부드럽고 풍성한 저녁 9시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첫째 날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3년 만에 재개된 진각종 회당문화축제가 울릉도에서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사상 최초로 울릉도를 방문한 조계종, 천태종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표들도 축제를 관람하며 희망이 꽃피는 일상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울릉도에서 하경목 기자입니다. (20년) 동안 울릉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해온 회당문화축제가 29일 19번째 독도아리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당초 도동항 야외 특설 무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육지로 오가는 배편조차 사흘째 결항될 정도로 강풍이 이어지면서 안전을 위해 울릉 한마음회관으로 옮겨 실내 공연으로 개최됐습니다. 준비했던 야외 무대가 펼쳐지지 못해 아쉬움도 없지 않지만 축제와 문화 행사에 목말랐던 울릉도민과 관광객들에게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크루즈 내렸는데 앞에서 문화축제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독도도 취소되고 해서 엄마랑 큰이모랑 같이 왔는데 좋은 공연 보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회당문화축제는 지역의 관광산업 견인과 함께 독도 아리랑이라는 상설 주제의 의미까지 더해져 진각종의 수행 목표인 진호국가불사의 참뜻을 대중적으로 승하해 왔습니다.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종조 탄생 120주년을 맞아 축제의 초심을 되돌아보고자 한다며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의 에너지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각종 마을은 아주 각별한 지중한 인연지이기도 합니다. 어려웠던 코로나19 시대를 조금이라도 위로받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2016년과 2019년 울릉 지역 구정가요를 복원한 울릉도 아리랑과 울도 성경가의 악보와 음원을 울릉군에 기증하며 역사와 사람을 담은 정신문화축제로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울릉문화원은 울릉 전통문화복원에 앞장선 진각종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회당문화축제가 울릉도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당문화축제는 역사와 문화, 환경 등 시대적 현안을 한국 불교의 호국정신과 융합해 축제로 승화시킨 지역문화축제이자 정신문화축제입니다. 울릉도 사람과 문화가 지닌 진정한 아름다움을 전하고 관광객분들에게 독도 아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지닌 여러 의미를 전해 조계종과 천태종 등 불교계 대표들도 전날 진각종의 성지인 금강원 방문에 이어 회당문화축제를 관람하며 지역민과 함께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했습니다.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민들에게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과 미소를 선물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한편 독도 아리랑 콘서트에 앞서 독도에서 봉행될 예정이었던 호국 위령제는 기상 악화로 취소됐습니다. 누적 관객 15만 명, 2,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만들어낸 감동이 이어지면서 회당문화축제가 지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실감케 했습니다. 울릉도에서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진관사에서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고 은편 구민의 행복을 발언하는 호국 기원 대법회가 열렸습니다. 4부대중은 호국 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진관사 함월당에 호국 영령들의 영단이 차려졌습니다. 촛불을 환하게 밝히고 연꽃도 올리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립니다. 호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발화춤이 이어지고 두 손 모아 극락 왕생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과 풍요로움은 호국 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졌기에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선열들의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고 밝은 지혜의 등불로 삼아 올해로 31번째 열린 호국 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호국 기원 대법회.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봉행됐고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와 조계종 은평구 협의회, 은평구청 불심회가 주관했습니다.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천원법회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사원연합회의 스님들은 6월이 되면은 호국 영령을 위한 기도, 축원을 항상 해왔고 또 그분들의 뜻을 계승해서 이 나라를 더 살기 좋고 평화로운 나라를 갖고 지켜가는 것은 우리들의 책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장 성훈 스님은 법어를 통해 호국 영령들의 이고등락을 기원했습니다. 미망하고 미망해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산성이 울리는 이 목탁 소리에 그 어둠의 빛으로 이고 등락하소서. 이날 법회에서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는 보훈가족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4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총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은평구는 지역의 소외이웃을 위해 헌신한 스님과 신도 47명에게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4부대중은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행복한 은평구를 만들어가는데 힘써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문화재청이 고려말 건칠 보살 좌상과 금동 아미타 열애 삼존상 및 복장유물, 조선초 묘법 연화경 등 불교 유물을 국가 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건칠 보살 좌상은 현존하는 건칠 보살 좌상 중 가장 큰 규모인 124.5cm로 근엄하면서도 정교한 장식성과 사실성이 돋보이며 후대 보수 흔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제작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동 아미타 열애 삼존상 및 복장 유물은 1333년이라는 구체적 조성 시기에 고려 14세기 삼존상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춰 편년의 기준이 되며 고려 후계 불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도 도연사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 묘법 연화경은 시주자와 간행 정보가 모두 확인된다는 점에서 자료적인 완전성이 높고 고려 말에서 조선 초 불교 사상의 경향을 추적할 수 있는 원천 정보가 됩니다.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 전문학교를 다니고 동국대 강단에 섰던 미당 서정주 시인, 시인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윤재웅 동국대 교수가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서정주 시인의 작품 해설집 연작을 펴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풍성하고 간절한 감정을 누구보다 아름다운 우리말로 표현하며 20세기 우리나라 대표 시인으로 꼽히는 미당 서정주. 부끄러운 친일 경험을 고백하며 죽는 날까지 15권의 시집을 낸 서정주 시인의 수많은 작품을 인문학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책이 나왔습니다. 서정주 시인을 스승으로 동국대를 다닌 마지막 세대,
윤재웅 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펴낸 서정주 시의 사계 연작입니다. 윤 교수는 지난 29일 동국대 중앙도서관에서 서정주 시인의 유품 전시와 더불어 열린 출판 기념회에서 대중의 눈높이로 함께 향유하고 싶었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습니다. 꽤나 전문적인 용어를 동원해 가면서 시를 설명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런 언어보다는 좀 더 쉽고 편안한 그런 말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지난 40년간 서정주 시인을 주제로 4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한 윤 교수. 이번에는 서정주 시인이 바라본 사계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후로서의 계절을 넘어 계절이 갖는 상징과 철학적 단상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권의 책으로 나눴습니다. 윤 교수는 서정주 시인의 첫 시집 화사집 첫머리에 등장하는 자화상을 시작으로 미당의 봄을 풀어나갑니다. 죄인이 되고 천치 소리를 듣더라도 시에는 이슬이 맺게 하겠다는 시인으로서의 선언. 윤 교수는 이처럼 응축의 아름다움을 살린 미당의 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파노라마적인 그런 어떤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잘 선별하면 각 계절마다 함께 읽을 수 있는 좋은 시들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잘 친절하게 잘 소개할 수 있겠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빼어났던 언어의 연금술사 미당의 시는 마지막 제자의 손으로 다시 한번 현대인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이 오는 6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밴드 데이브레이크의 프론트맨 이원석이 진행을 맡은 멜로우 20일인데요. 좋은 음악과 함께 부드럽고 풍성한 저녁 9시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스튜디오에 새로운 인물이 청취자와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었다 놨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등 명곡을 만들어 음악 페스티벌의 최강자라 불리는 밴드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입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은 오는 6일 수요일 저녁 9시부터 이원석이 진행하는 신규 프로그램 멜로우 20일 이원석입니다를 론칭합니다. BTN 라디오 멜로우 20일 이원석입니다 라는 방송으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괜히 설레고 이제 기대되고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타이틀인 멜로우 20일은 데이브레이크의 수록곡 중 하나인 멜로우와 저녁 9시를 의미하는 20일을 합성했습니다. 좋은 음악과 함께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풍부한 저녁 9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뮤지션들과 연사를 초청해 생생한 라이브와 담소를 나누고 음악가 이원석의 추천곡 코너 등으로 2시간을 채울 예정입니다. 제가 제일 잘 아는 게 음악이라서 좋은 음악, 좋은 뮤지션들과 함께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소개도 좀 많이 해드리고 그래서 밤에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듣기 좋은 그런 방송을 좀 만들어 볼까 해요. 물론 간혹 재미도 있겠지만 막 왁자지껄하게 재밌는 그런 친구들도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톤은 좀 차분함, 편안함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원석은 러브랜즈 박시원입니다에서 스페셜 DJ를 맡아 진행 실력을 입증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고정 게스트로 활약하며 빠지지 않는 입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원석 DJ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저희 팬분들이나 저희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저를 기존에 알고 계신 좋아해 주신 팬분들 혹은 저를 이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꼭 찾아와 주세요. BTN 라디오 신규 프로그램 멜로우 20일 이원석입니다는 오는 6일 수요일 저녁 9시에 첫 방송되며 울림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채널 네이버 TV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제63기 3.2 3인위계 수계교육이 8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14일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수계교육 입교 자격은 2022년 2월 28일까지 행자 등록 후 행자 교육 운영에 관한 명에 의거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청소년 출가, 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7월 15일까지 종단에 등록을 마친 소년 및 청소년 출가자, 은퇴 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사찰에서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한 자입니다. 7월 15일까지 입교 지원서, 신상 명세서, 등록 사찰 주지 추천서 등을 첨부해 소속 교구 본사로, 직할 교구의 경우 교육원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5급 승가고시는 8월 28일 실시되며 5급 승가고시를 합격하고 수계 교육을 수료해야 3위 3인이계를 수지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연불 수행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무량수 열애회가 첫 포교당을 서울에 개원했습니다. 회원들 불사로 조성한 근본도량을 기점으로 도심 포교 활성화에 나설 계획인데요. 개원법회 현장에 이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막이 거치고 아미타 부처님 의용이 드러납니다. 환희의 순간을 놓칠세라 사진으로 기록해둡니다. 지난 26일 진행된 무량수 열애회 서울포교당 개원식 점안법회 현장입니다. 2018년 설립 이후 첫 포교당 개원인 만큼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들로 법당하는 발디딜 틈 없었습니다. 증명법사로 참석한 전 조계종 포교국장 용화 스님은 불상 점안은 8가지 공덕을 짓는 것과 같다며 무량수 열애회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인과 씨앗을 심으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라. 공덕이 8가지가 있어. 첫 번째, 종전에 지어놓은 바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다 해도 부처님 상 모신 공도로 죄가 싹 소멸된다. 연불 수행 정진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해 나가는 제가자 중심 신행단체 무량수 열애회.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포교당 개원은 도심포교 원력을 세운 회원들의 불사로 이뤄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사찰을 돌며 수행 정진해야 했는데 포교 거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근본도량을 설립하기로 한 겁니다. 저희가 한 5년 정도 이제 철야 정진을 했어요. 전국 중요 사찰에서 또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근본도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무량수 열애회는 서울 포교당에서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를 열며 전국 대표 신행단체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성지순례, 연불 철야정진 등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갈고 해왔던 여기 우리 법당에서 상임 법사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광명이 넘치는 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연불 수행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무량수 열애회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재단법인 동명불언 신임 주지에 원순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동명불언은 지난 29일 경내 대웅전에서 김경조 재단법인 이사장과 이사진,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 당선인, 성재곤 신도회장 등 4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신임 주지 원순 스님 취임 개당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신임 주지로 취임한 원순 스님은 체계적인 강의와 법문을 통해 남구 지역 불교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소임을 맡겨준 재단과 신도분들의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순 스님은 해인사 100년함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보성 스님으로부터 율맥을 이어받고 현재 조계종 기본선언 교선사로 강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우수한 창작 인력을 발굴해 뉴미디어 불교 콘텐츠 창작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불기 2566년 불교 크리에이터 발굴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온라인 기반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연재가 가능한 콘텐츠와 웹툰, 컷툰, 카드뉴스, 영상, 디지털 아트 등입니다. 불교를 소재로 한 주제로 표현과 형식에 제한은 없으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매체를 활용해 개성과 창의성을 살려 자유롭게 표현하면 됩니다. 7월 8일까지 조계종 포교원 포교팀에 지원 신청서 등을 첨부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